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강의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이제 내용을 많이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미세먼지 속을 뚫고 너무 잘 오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한다는 것 어떤가요? 하루하루 굉장히 그 살얼음판을 걷고 계시는 기분으로 고군분투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영업을 하면서 사실 대안을 저희가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영업을 했었거든요. 30대 때. 그때 이제 대안을 생각했던 것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또 자영업, 또 두세 가지의 어떤 자영업 속에서 그런 대안을 준비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저녁 메뉴를 뭘 먹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다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영업에 대한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이나 견해 속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오늘 뉴스케인 사업 설명 같은 이런 생소하지만 대안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을 또 배우고 알고 계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한국은행에서 한 5조 정도의 화폐를 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년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15년 전에 제가 자영업을 시작할 때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자영업을 하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꼭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매년 경기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어떤가요? 지금 현재 오늘이 가장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힘든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진짜 힘든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돈이 어디로 계속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이제 김장 봉투에다가 5만 원권을 넣어서 뭐 밭에다 묻고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돈이 사라지고 있는 기분이 드는 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대의 어떤 흐름과 변화에 따라서 돈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한번 보실게요. 최근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로 지역 대형마트들의 운영 위기 소식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전국 곳곳에 점포를 폐업했는데요. 한때 전국 매출 1위를 들었었던 신동 홈플러스도 곧 폐업합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 원미구에 있는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입니다. 이곳은 오는 7월까지 운영하고 폐업할 예정으로 임대차 매장들 상당수가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남아있는 매장들은 할인 등으로 재고를 소진하며 남은 기간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트를 많이 안 가셔가지고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난해 국내 유통업계 총 매출은 179.1조 원, 2023년 166.8조 원에서 12.3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매출은 2023년 22.5조 원에서 2024년 21.3조 원으로 약 1.2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온라인 매출이 78.9조 원에서 90.6조 원으로 11.7조 원이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를 매각하거나 영업 형태를 바꾸는 일들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매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인구 밀도 대비 점포수가 많은 곳들부터 뒤이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게 되면 실업사태와 지역 상권 위축까지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홈플러스 실직 인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센터와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 간 이 홈플러스가 부도가 나고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된 것에는 다양한 어떤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건 이 유통 구조의 변화와 또 이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제 AI가 보여준 극단적인 예시이긴 한데 하나의 이런 대형 마트가 사라지게 되면 이 주변 상권이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쩌면 이런 현상들을 다 예측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런 책이나 많은 어떤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가 오늘이 또는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죠. 다들 알고 있지만 아직 나에게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가 아니라 오늘 당장 나의 생계 또는 내가 지금 바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이런 일상 때문에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또 AI나 로봇에 의해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이 매장이 하나, 대형마트 하나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한 500명의 실직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인력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예. 아까 이제 뉴스에서 뭐 시에서 정부에서 그런 일자리를 마련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청년 실업률이 14%가 넘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이런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또 의문이고 이런 일들이 진짜 이제는 너무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입니다. 예. AI한테 물어봤어요. 돈이 도대체 어디로 흐르고 있냐, 어디로 없어지고 있냐 물어보면 이제 보시는 지금 현상처럼 대형마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또 온라인에서 플랫폼 어떤 물류의 그런 변화들로 인해서 이제는 개개인의 앞으로 이제 개인 판매자가 성장함에 따라 지금 시대는 개개인이 다 모두가 플랫폼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예전에는 20대가 좋아하는 그런 제품, 뭐 30대가 선호하는 제품 이렇게 어떤 뭐 획일적인 제품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개인이 플랫폼이 돼서 개인끼리 소통을 하고 또 이분한테 진짜 맞는 어떤 상품을 추천해주거나 밀접한 그런 소통이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거든요. 예. 탕후루 많이 드셨죠? 네, 탕후루가 이제 유행이 지났어요. 또 새로운 것들, 뭐 요거트니 뭐니 여러 가지 유행들이 계속 빠르게 또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런 프랜차이즈 시장이 회전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애초에 그런 트렌드 자체는 1년을 넘기가 힘들고요. 레방카스나 뭐 벌집 아이스크림이나 속장 밀크티 다 동일하게 보면요. 공통적 자,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뭔가 유행이 바뀌고 있고 또 SNS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이 그 유행을 또 선도를 하면서 빠르게 이런 니즈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탕후루를 오픈하신 사장님들이 대부분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시거나 퇴직금을 받아서 누구 말만 듣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역가가에서 1,000만 원 번다고 하니까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유행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쯤에서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보통 도입기 때 시작을 했으면 어느 정도 투자금을 회수하고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내가 이익을 낼 수가 있지만 성장기 때 남들이 잘 되니까 시작을 따라서 했다가 이제 1년, 2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그래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폐업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악순환처럼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건강 음료 전문점이 나오고 또 이미 포화인 것 같아요. 저는 무인점포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죠.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도 자영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20대 때 직장 생활을 짧게 딱 3년만 하고요.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는 좀 대한민국에서 이 직장 월급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겠다. 네, 제가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네, 되게 놀라시네요. 부모님이 이제 선포를 하셨어요. 앞으로 뭐 지원은 없으니 앞으로 인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라. 뭐 결혼할 때도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하셔서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니 자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7남매 중 특이하게 간호사의 누나 한 명을 제외하고 다 자영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고 배운 게 자영업이라고 저도 30살에 자영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뭘 해야 돈을 빠르게 많이 벌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때 우리나라에 애플이 처음 출시가 됐거든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이폰 그때 4 시절에 빠르게 이제 어떤 유저들이 생기고 많은 판매가 일어나서 1년 동안 300만 대가 팔렸어요. 근데 애플이 그 AS를 감당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스란히 제가 대신 감당을 하면서 빠르게 이제 부를 축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쿠터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갖고 싶던 차도 사고 집도 넓혀가면서 그렇게 이제 이게 직장인이었던 제가 그 빠른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빠른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또 돈을 그만큼 많이 번 만큼 잃게 된 게 많아요. 이제 같이 일했던 그 직원의 발입니다. 네, 근데 이럼에도
2시까지 이제 일을 하다가 발을 이제 사진을 찍어놓은 모습인데 제가 악덕 사장님이었습니다. 네. 퇴근을 시키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여기 쌓여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거를 다 해내지 못하면 저희 가게는 이제 네이버에 올라오겠죠. 당일 수리를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내 핸드폰을 이틀 3일 동안 가지고 있었다. 이 업체가 문을 닫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런 몸으로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고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제가 8년을 이렇게 30대를 보내면서 정말 이 돈을 벌어도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산다라고 해서 내 일의 형태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노동을 팔고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형태가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예.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이것들과 바꿨거든요. 네, 가족과 함께할 어떤 시간, 내 건강을 다 잃고 이제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니까 치질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대요, 병원 갔더니. 근데 너무 심해서 일주일을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술을 하지 않고 서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끊이지 않고 다음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감당을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우연한 기회에 뉴스킨 사업 설명을 듣게 되고 저희 스폰서님 이 부부께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뉴스킨 사업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뭐 이제 에이즈락 사이언스 뉴스킨의 그런 좋은 제품들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런 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에게 가장 호기심이 됐던 말은 이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월 수익을 1억 이상을 버시는 분들도 계신데 1년 동안 3분의 1 이상을 해외여행만 다녀도 그 수익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것. 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부자는 그냥 자영업으로 일을 많이 해서 번 그런 부자들만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그런 소득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나, 이런 소득 구조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런 자리에 와서 세미나를 듣고 또 다른 형태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저희 부부가 뉴스킨 사업을 검토를 하고 비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영업을 폐업을 했고요. 그때 이제 가장 잘 될 때 저희는 빠져나왔거든요. 이제 세무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매출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폐업을 하냐. 그래서 제가 뉴스킨 사업의 비전을 보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문용어로 모자를 바꿔 쓴다는 용어가 있어요. 이제 사업자가 매출 많이 나오면 한 번씩 이렇게 사업자 명의를 바꾸면서 갈아타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그때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올 때 저희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결국 애플은 많은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컴플레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제는 AS를 제대로 하고 있죠. 예, 그 당시에는 뭐 UBS, 투바 이런 하청 업체 AS 센터가 있었지만 지금은 애플 스토어라는 곳에서 당일 수리를 해주고 있고 어쨌든 이거는 다 일어날 어떤 예견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꿈꾸는 삶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늦게까지 계속해서 일에 얽매여 매장에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이분들처럼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삶을 꿈꾸실 것 같습니다. 네, 책을 써가지고 1조 가까이 되는 자산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프랜차이즈 기업의 오너로서 그런 소득을 만들어내시거나 건물을 갖고 있거나 GD가 요새 엄청 핫하잖아요. 170곡 정도 되는 그런 저작권을 통해서 1년에 한 10억 이상의 수익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하기가 어려운 이런 일들이죠. 네, 근데 평범한 사람도 이런 온라인 소비자를 구축하는 자동소득 시스템을 통해서 이분들 못지않은 그런 형태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이 뉴스킨 사업의 비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요새 이제 최저시급이 10,000원을 돌파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인 점포, 직원을 여러 명 거느리고 있는 그런 점포에서 사장님이 혼자 일하는 1인 점포로 또 바뀌고 있고 또 거기서 내 인건비조차 안 나오니까 이제는 월에 내가 100만 원만 벌겠다, 50만 원만 벌겠다 이런 어떤 사장님들의 생각으로 무인 점포를 엄청 많이 창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 한번 보세요. 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빼빼로를요 쿠팡에서 시켜. 왜냐면 쿠팡이 제일 싸대요. 네, 쿠팡에서 택배를 받아서 그걸 꺼내가지고 진열장에 진열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사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형태로 어떤 마진 싸움이 되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 상가에 무인점포 이런 아이스크림 가게가 옆 가게 이제 한 건너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상가 안에. 네, 근데 뭐 100원씩 계속 내리더라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결국에 이렇게 포화가 되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런 구도가 또 생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프레임을 벗어나서 무인점포가 아니라 진짜 무점포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 굴지의 10대 탑 기업들이 이제는 어필리에이트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광고비를 많이 쓰고 연예인들에게 막 그 광고료를 지급을 해서 했다면 지금은 이제 개개인에게 인플루언서들에게 또는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수익을 제공을 할 테니 홍보를 해달라는 또 방식의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쿠팡 파트너스나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이름이 됐는데 일반적인 그런 어필리에이트 방식과 뉴스킨의 어필리에이트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확장이 가능해요. 네. 대부분 내가 소개한 어떤 링크를 통해 구매한 사람의 1차적인 그런 커미션이나 소득을 얻게 되는 형태가 대부분인데 쿠팡도 한 3% 정도 24시간 안에 그 링크를 통해서 구매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금액의 3%가 들어옵니다. 근데 저희는 1차 소개가 난 뒤에 2차까지 그 이후에 계속 모든 확장이 일어나는 모든 매출의 10% 그리고 6차까지 대리점 매출의 5% 이런 식으로 어떤 연쇄적인 확장형 어필리에이트 소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비슷하지 않은 전혀 다른 개념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어필리에이트들에게 제공되는 비즈니스 툴이에요. 이걸 8천억을 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내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매출을 소비를 하고 있고 또 누가 가입을 해서 새롭게 또 제품을 쓰고 있는지를 다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이글지급 바로 다음날 수익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이 안에서 다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도 어필리에이트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 부부가 이렇게 어필리에이트가 돼서 요새 리스크가 되게 많은 시대잖아요. 뭔가 내가 로드샵에 점포를 오픈을 하거나 투자를 해서 뭐 보증금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서 뭔가 샵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좀 위험한 시대죠. 근데 저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 저희가 하는 방식은요. 이 중간에 플랫폼이 돼서 회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냐.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 앱을 설치하고 또 주문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 제품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또 알려주는 거예요. 이분이 이 제품을 써보고 정말 좋아지고 마음에 들어서 그럼 앞으로 내가 이걸 계속해서 좀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셨을 때 구독 서비스를 안내를 해드리고 그때마다 제품이 이제 정기적으로 발송되고 구매를 하실 때마다 정기적인 수익이 발생되는 형태 이게 바로 지금 이 뉴스킨의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형태입니다. 자, 40년 전에 그때는 굉장히 생소한 이 어필리에이트 방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요 투자를 하고 이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좋은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배송도 해주고 세무, CS, 뭐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매니저가 또 저희의 어떤 그런 매출이나 앞으로의 뭐 로드맵 같은 것들을 다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또 앱을 제공해서 우리는 딱 한 가지 마케팅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영업과 뉴스킨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제가 비교를 하자면 물론 소득의 형태 자영업은 어떤가요? 우리가 오늘은 일이 있어서 4시에 5시에 퇴근을 한다 샷다를 내리고 퇴근을 하는 순간 소득이 끊기게 되지만 제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어필리에이트 형태로 만들어 놓은 소비자 그 온라인 소비자의 그 매출에 따른 지속적인 권리 소득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에만. 그래서 어떤 사무실이나 특정 지역이나 특정한 시간 안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새 구독 서비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아마 쓰고 계실 거예요. 구독 소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1인당 지금 대략 한 30만원 이상 휴대폰 통신료 포함하면 30만원 이상의 또 소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넷플릭스도 보고 계시고 유튜브나 음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이 속에서도 계속해서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1인당 구독 소비가 늘어나는 이유는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지출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까, 아낄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구독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지금 40대에서 60대 분들은 피부 미용기기나 안마의자나 건강 생활 가전에 엄청난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거의 지금 우리나라의 소비 50% 이상이 55세 이상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가 시장의 흐름을 또 우리가 미리 읽을 수 있고 어떤 시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또 미리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 뉴스킨 제품이 이런 구독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저희가 그 면도기, 남자분이 면도기를 쓰시면 날을 교체하고 또 정수기, 집에서 사용하는 정수기 필터는 일정 기간이 되면 그 필터 안에 노폐물이 쌓여서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품 하나하나 모두 소비재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세안을 하고 뭔가 제품을 바르고 쓰고 먹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소비가 된다는 거죠. 매일 이제 일률적인 어떤 그 행위들로 인해서 고정적인 그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통한 어떤 소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이 제품이 주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전 세계 뷰티 그 시스템 브랜드 1등을 지금 6년 연속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파마넥스는 지금 1위 건강식품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고 이런 좋은 제품들을 계속해서 뭔가 사용하고 드시고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잠자는 동안에도 소득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오토 리오더 시스템이라는 이 AR 시스템이 이제 뭐 쿠팡 정기 배송 많이 하시잖아요. 뭐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2000년도 초반, 2001년도에 뉴스캔에서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그때부터 이 정기적인 어떤 소득을 계속 버시는 분이 존재를 했고 또 누군가는 이런 소비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품을 끊지 않고 사용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자, 제품 한 대를 단순히 판매한다라는 건 그냥 내가 자영업처럼 오늘 이제 10대, 20대 팔았으니 다음 달 1일이 되면 또 똑같이 리셋이 돼서 이렇게 오픈을 하고 가게 문을 열고 또 똑같은 어떤 유통을 해야 한다는 거가 전혀 다른 개념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것들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는 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예. 10대를 판매했을 때 한 뭐 약 100만 원의 셀링 수익이 발생을 하지만 이 소비자들이 누적이 된다라는 거. 누적이 돼서 내 어떤 법적인 나의 온라인 소비자 권한을 내가 갖게 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목표한 나의 어떤 자산 소득 월 3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그 목표한 소득의 끝점까지 내가 다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5개월 후에 50명의 정기 구독 소비자가 누적이 되게 되면 매월 120만 원. 그러니까 내가 매장에 출근해서 오픈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어떤 구독 수익을 평범한 이 개개인들에게 제공을 한다는 게 엄청난 큰 어떤 가치거든요. 자, 정기적인 구독 소득의 가치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예전 자료라서 좀 이 금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10억 정도를 은행에 넣어두면 월 대략 12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들어오죠. 이자 소득이죠.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5개월만 열심히 소비자를 구축하고 했을 때 120만 원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이것들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억을 빠르게 모아서 은행에 넣어놓는 게 쉽지가 않겠죠. 대충 얼마 정도 걸릴까요? 계산을 해볼까요? 한 100만 원씩 내가 저금을 해서 10억을 만들겠다. 몇 년 정도 걸리죠? 10년이 넘게 10년이 넘게 걸리잖아요. 5개월 만에 또는 내가 더 열심히 뭔가 더 이제 내 시간을 더 쏟아부어서 3개월 만에도 만들 수 있고 내가 목표한 어떤 그런 그 열정이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입니다. 예. 자, 우리가 그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도 많아요. 자영업자분들도 계실 거고 뭐 직장인분들도 요새 또 야근을 하면 12시간 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을 해도 진짜 부자, 내가 내 시간을 자유롭게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물론 뭐 돈이 자산이 얼마냐 이런 것보다 내가 좀 어디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도 갈 수 있고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싶고, 여기에는 현금 흐름 4분면이라는 표가 나오거든요. 그 표를 간단히 제가 했던 어떤 30대의 시간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30살에 뭣도 모르고 자영업을 시작해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인 줄 알았어요. 자영업이. 근데 이제 제가 사장이 직접 돼서 저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외국인 노동자 이상의 노동력을 요구를 하고, 이제 진짜 하루에 10대를 만약에 제가 수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11대를 고치면 물론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겠지만 다음날 출근을 못하기 때문에 딱 10대만 하고 퇴근을 해서 한 달 동안 300대의 아이폰을 고쳤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루하루 이제 일을 해서 8년 동안 28,800대라는 아이폰을 고치면서, 아 진짜 나 자영업자로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 누구보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군가는 그 자영업자 분면이 아닌 비즈니스 오너로서의 마인드로, 아 이 기술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떤 자영업을 할 게 아니라 이것들을 많이 좀 알려줘서 다른 사장님들도 돈을 벌 수 있게 좀 도와야겠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셀프 인플로이가 아니라 이분들 또한 프랜차이즈 권한까지 받게 돼서 그들도 배운 것처럼 분양을 할 수 있게 이런 권한까지 좀 주자라고 해가지고 이분들도 배운 대로 4개의 대리점을 계속해서 분양해 나갈 수 있는 노하우를 배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 4대까지 어떤 거대한 프랜차이즈망이 구축이 되면서 340개 정도의 이런 대리점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들이 28,800개를 수리하는 데는 단 8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좌측 사장님의 선택과 우측 사장님의 선택은 분명 비슷해 보이지만 달랐습니다. 근데 8년의 시간을 단 8일만으로 줄일 수 있는 결과, 이게 바로 이제 레버리지라는 거거든요. 자, 백종원 씨 다들 아시죠? 이분이 지금 더본코리아라고 하는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많은 가맹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한 3만여 개가 되는 국내에 가맹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꽁꽁반점을 차려서 매출이 잘 일어나고 한 달에 뭐 한 500만원에서 800만원 순수익을 괜찮게 벌어서 너도 해봐 이렇게 내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것들을 이제 물론 권유는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권한은 갖지 못합니다. 모든 권한은 본사에서만 갖게 되고요. 그 25,000개에서 3만 개의 가맹점은 모두 더본코리아가 직접 한 개 이 산술급수적으로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나가는 거지, 가맹점이 가맹점을 낳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스키는 이 프랜차이즈는 다릅니다. 아까 이제 가맹도 모든 어떤 그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배운 그대로 평등하게 누군가에게 또 그것들을 알려줄 수 있고 또 프랜차이징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책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열심히 일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청구된 돈을 지불할 액수의 급여와 당신의 시간을 교환하고 초과 근무까지 하면서 자유를 희생하고 죽음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때 시간을 얻는 것이 우리가 원하고 사회가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방식이래요. 그러나 정작 당신이 그 시기에 도달했을 때 이미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은퇴를 위해 저축했던 돈은 금세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오래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 명심하라. 지나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가 없다. 드디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당신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이 이제 책의 요약입니다. 누군가는 30년을 일하고 또 은퇴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5년만 일하고도 일로부터 은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전 세계 인구의 95% 이상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해서 저축을 하고 그걸로 노후를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프레임을 깨고 내가 이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는 유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30년 정도 일을 하지만 진짜 액티브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는 30, 40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어디다가 쏟아 부을까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케에서 이런 레버리지 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이 리드 보너스를 주기 때문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플리에이트가 돼서 뭐 매년 소비자 한 30명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소비자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노하우를 누군가에게 또 알려주고 또 그를 또한 그것들을 그 형태를 분양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4대까지 340개의 프랜차이즈망이 생기게 되겠죠. 네. 자, 뉴스킨 본사에서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합니다. 한 개 대리점 평균 약 20만 원 정도의 매출을 5% 정도거든요. 그걸 1대부터 6대까지. 1대에는 가맹점 개수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뭐 5개든 10개든 100개든 내가 내 어떤 원하는 꿈의 크기만큼 늘려나갈 수가 있는데요. 6대까지 토탈 매출의 5%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340개의 어떤 프랜차이즈 소득이 월 6,800만 원 정도가 매달 들어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4대와 6대 계산을 한번 보시면 6대까지 계산 확장이 되어 나갔을 때는 5,460개가 되고요. 월 10억 9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뭔가 되게 허황된 이런 소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평범한 누구에게나 이것들을 제공하는 이 시스템 장치를 제공한다라는 게 엄청난 또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 이것들을 법적으로 내 자산으로 누군가에게 내 자식들에게 상속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망 시에 이 상속 신청서를 통해서 자녀가 고스란히 이 시스템 소득을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소득 약 1,000만 원 정도를 만들어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40억 정도 되는 건물 소유했을 때 임대 수익이 1,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물려주게 되면 상속세를 40% 이상을 냅니다. 그러면 거의 한 뭐 9억 정도 되는 그런 나라에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 1,000만 원을 상속시켜준다는 의미는 약 49억 정도를 내 자녀에게 물려준다. 그 자산을 물려준다라고 비교를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뭐 산불도 나고 지하철이 탈선을 하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너무 좀 이제 위축되어 있고 이제 이런 세상이 너무 험난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 지금 한 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그런 가문 기억나시나요? 오늘도 무사히, 뭐 오늘 하루 무탈하게 이런 것들 오하 뭐였죠? 오늘 아주 보통의 하루 뭐 이런 아보아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외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십니다. 참 뭐 이렇게 갑자기 차가 뛰어들어서 인도를 걷고 있는데 세상에 뭐 이렇게 막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먹을 것 갖고 장난을 너무 많이 쳐요. 회사들이. 이거 다 이제 기업의 이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건강식품 먹고 막 사망하기도 하고 좀 다이어트 해보려고 뭐 주사 맞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망하기도 하고, 믿고 쓴 화장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무조건 안전해야 됐다, 제품은. 이런 어떤 심리가 강하게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뉴스킨은 40년 전에 무례력 하나로 출발하는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거는 일절 넣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신념 하나로 이 세 분께서 창립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미국에서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제 맥도날드에서 누군가가 이제 넘어졌는데 바닥에 물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럼 다 맥도날드의 어떤 배상 판결이 날 정도로 뭘 하나 기업이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이제 법적 처분이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미국에서 이런 약속을 이행한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창립자이신 샌디 트로슨 분이 우리는 기업가다. 40년 동안 이 기업을 성장시켜오고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떻게든 이윤을 남겨서 이 회사를 이끌어 왔어야 하는데 그 속에서 이 약속을 지키면서 회사를 성장시켜야 했던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은 뭐 이 제품 원료를 좀 대체를 해가지고 A가 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 B 원료, C 원료를 채택을 해서 이윤을 좀 더 남겨볼까를 고민을 할 때 저희는 그 원료를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요 품절을 시켜버리고 단종을 시켜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40년 동안 생존을 해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또 수상 이력을 가지고 있고, 예, 전 세계 뷰티 디바이스 시스템 브랜드 넘버 1이라는 타이틀을 계속해서 또 이끌어내고 있고, 또 이제 건강식품 시장에서도 1위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요새 기술이 매우 발전을 하고 있어요. AI가 사람의 얼굴을 읽고 사람의 어떤 언어라는 1차적인 소통을 거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읽고 뭐 이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적용을 한 사례를 보면 우리 이제 고속도로에서 가끔 이제 조신 경험 있으시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사실. 내가 눈을 감았다 그러면 차가 흔들어서 깨워주거나 아니면 기절을 했다, 진짜. 뭐 몸이 안 좋아서 기절을 했다라고 하면 제동을 하는 이런 어떤 페이스테크를 적용한 사례들이 실제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네. 뷰티 업계에도 저희 뉴스킨이 적용을 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일개 화장품 회사로 출발한 이 회사가 그 어떤 디지털 IT 회사보다 빠르게 이것들을 준비를 해서 2025년 트렌드라고 하는 이 기술을 3년 전에 출시를 해서 앱을 개발을 하고 이것들을 실제로 이것들을 통해서 소비자가 제품을 추천받기도 하고 내 얼굴에 뭐 모공, 기미, 주름 이런 것들을 숨은 상태를 보고 제품을 추천해주는 이런 어떤 페이스테크 기술을 일찍이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엄청 빠릅니다. 이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모든 기업들은 디지털화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것들을 지금 해내지 못하면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뉴스킨은 그 발빠르게 이런 어떤 대안을 준비해서 지금 앞으로 계속 개발해내는 이런 제품들이 다 디지털로 이루어진 뭐 DNA 테크나 이런 기술력들을 또 적용한 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자, 재작년에 이런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IFDNA라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길래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어떤 회사인가 하고 봤더니 이제 타액 침을 키트로 이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키트에서 이런 것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뭐 단백뇨나 비타민 A, B, 뭐 마그네슘, 콜레스테롤, 구리, DHA 수치, 니코틴 상태, 뭐 이런 것들, 외로움, 신경,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볼 수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헬스케어 웰리스 이런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 건강식품들을 이런 기술로 만들어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 아까 구독소득, 이제 끊이지 않는 어떤 구독소득, 견고한 구독 소비자들을 갖고 있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낸 제품이라면 앞으로 평생 동안 함께할 그런 소비자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전망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영상 우리나라가 하나 소모로 보실게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제 100세 시대가 아닌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국내 소비 시장에서도 시니어층이 주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낸 보고서에서 그랜드 제너레이션, 즉 GZ세대가 초고령화 시대의 주류라고 분석했는데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에도 왕성하게 경제 여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1950년생부터 1971년생까지 이 나이로는 55세에서 75세까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보고서는 이들 GZ세대가 생물학적 신체 나이보다 10년 이상 젊은 남성 나이로 생활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업이 그랜드 제너레이션이라는 거 하는 GZ세대가 거의 모든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집도 미리 마련을 다 해놨었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아울러 MZ세대 못지않은 디지털 친숙도를 보이는 디지털 친숙도가 높으셔가지고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앱으로 웬만한 거 다 주문하시고요. 노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모두 가난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MZ 중심 사업 전략을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네. 앞으로 이제 인구 구조가 이렇게 변화해요. 지금 굉장히 인구 절벽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 평균 연령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지금 44세, 뭐 45세 이 정도 되고요. 앞으로 한 10년 후가 되면 지금 생산 연령 인구, 그러니까 돈을 실질적으로 버는 그런 생산 연령 인구가 대폭 감소를 해가지고 대부분의 소득을 소득을 일으키는 분들이 50세 이상의 분들, GZ 세대가 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는데, 굉장히 메가 트렌드가 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웰니스 시장이 9천조입니다. 9천조 시장이에요. 여러분 반도체 시장이 반도체가 어디에 사용되냐? 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 컴퓨터, 뭐 각종 그런 가전제품, 뭐 냉장고, TV 이런 거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반도체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세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약 900조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전 세계 웰니스 시장이 9천조, 현재 9천조 시장입니다. 앞으로 지금 9천조고요. 앞으로 향후 가장 발전할 그런 어떤 마켓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AI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앞으로 네가 10년을 내다보고 무언가 사업 아이템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AI부터 뭐 구독경제, 친환경, 플랫폼, 헬스, 웰니스, 그리고 특히 뭐 시니어 시장까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좀 돈을 벌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뭐 AI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구 구조와 사회 구조가 이렇게 변화하다 보면 소비하는 어떤 소비 계층이 특정될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니즈는 이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120세 시대에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헬스케어 기기, 뭐 측정할 수 있는 것들, 웨어러블, 그런 시계나 뭐 이런 단말기들 이런 것들 개발에 지금 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뉴스케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건강식품 이제 많은 회사들이 뭐 칼슘이나 뭐 어떤 제품 그런 것들을 만들 때 거의 이제 폭탄 수준으로 내 몸에 어딘가에 터뜨렸을 때 좋아지겠지 하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제품을 만들었다면 저희 뉴스키는 집중 부위를 이제 조준 사격할 수 있는 타겟팅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 내 생물학적인 특징을 디지털로 띄우는 겁니다. 그걸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하는데 디지털을 띄워놓고 이 사람에게 어떤 제품을 적용을 했을 때 정말 효과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을 미리 빅데이터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퍼스널 제품을 개개인에 맞는 그런 제품을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40년 동안의 뉴스케의 그 기반을 통해서 앞으로의 40년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를 준비하고 있고 또 DNA 테크를 통해서 많은 제품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개개인에게 맞는 또 특정 제품들을 개개인에게 또 다 다르게 제공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회사에서 이 어필리에이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뭔가 안정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생업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걸린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이 어필리에이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견고한 구독 소비자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내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 이런 디바이스가 나와요. 프리즘 IO라고 하는 라만 분광법을 활용한 그 영양 상태 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건강식품 많은 그런 기업들은요 그냥 드시면 좋아질 거예요 라는 주장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직접 그걸 증명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소비자가 이 제품을 계속 꾸준히 먹었는데 직접 체크를 갖고 다니면서 오늘은 내 영양 상태가 어떤가, 내 건강 상태가 어떤가 체크를 해봤는데 정말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걸 느꼈을 때 과연 어떨까요?
진짜 한 회사 제품을 이제 정해놓고 끝까지 이제 드시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23만 4천 개의 광원을 통해서 내 어떤 손가락 15초 동안 이걸 측정하는 건데요. 손에 이 광원을 쏴서 반사되는 그 라만 분광법으로 이걸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내년에 이 디바이스가 나옵니다. 네, 근데 올해 이 사업 어떤 이제 성과가 좋으신 분들에 한해서 일부 선판매가 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걸 빨리 갖고 시장에 이제 마켓에 진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만약에 뉴스킨 사업을 지금 고려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지를 꼭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전 세계가 이제 고령화 되어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입니다. 이것이 이 지구상의 8억 인구를 모두 스캔을 하겠다라는 엄청난 포부를 안고 제품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한국은 이미 인구가 줄고 있고요. 언젠가는 이 시장이 한계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한국 시장을 벗어나서 이제 세계로 진출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원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200개가 넘는데요. 이슬람 사원. 이 많은 그런 인구 그 외국인들이 또 해외 그 외국인들이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작년에 이미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됐습니다.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다문화 국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누군가는 이렇게 우리나라 단일 민족으로서 지금까지 그 전통과 역사를 이어온 나라인데 좀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뭐 이야기를 하시지만 다문화 국가가 주는 기회를 저희가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다행인 것은 뉴스킨은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회사거든요. 그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을 합니다. 지금 현재 50개국에 오픈이 되어 있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뭐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여기 점찍혀 있지 않은 나라들 어마어마하죠. 지금 전 세계 250개의 국가가 있고요.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나라가 190여 개. 그 중에 50개밖에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인도가 오픈 예정이고요. 또 이제 전쟁 때문에 잠시 철수했던 러시아, 뭐 주변 국가들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영상 하나 보실게요. India, with a direct selling market of $3.2 billion, the fifth largest economy and the fastest growing one. It has a population where nearly 65% are younger than 35, and it is the world's second largest English-speaking country, with local communities all around the globe. Think globally, build locally. 엄청난 비전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 전 세계 1위 인구. 근데 MZ가 9억, 평균 연령이 28세, 대부분 모바일 쇼핑을 하고 있고 모바일 쇼핑을 하는 전체 인구가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 아닌가요? 미의 기준이 피부고 또 지금 이 식습관과 문화가 이제 뭐 이런 탄수화물 많이 먹고 난, 커리 이런 것들 많이 먹고 단 거 이런 거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다들 배가 나오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최근 많은 그런 어떤 컨텐츠나 이분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제 접하게 되면서 이제는 체중 조절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건강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이렉트 마케팅, 이 네트워크 그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오픈을 하고 있고 이 나라에서 인도라는 나라에서 이제 이 회사가 정말 합법적인 이런 전통 네트워크를 펼치는 그런 회사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직도 계급 사회가 존재하는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지만 존재하는 이 나라에 뉴스킨의 사명처럼 많은 분들의 삶에 또 기여를 하고 이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선의의 힘이 진짜 빛을 발할 그런 나라가 저는 바로 인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미나를 들어보셨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많이 팔아야 하나? 내가 이거 파는 걸 한 번도 잘 안 해봤는데 이 자영업을 하면서 진짜 너무 지긋지긋하게 이거 파는 걸 해왔는데 얼마나 더 팔아야 하나 앞으로 이런 어떤 생각을 하셨다면 그것이 아니고요. 진짜 이 뉴스캐님이 성공을 한다는 건 많이 팔아야 한다는 상식을 벗어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그분들의 삶을 도와야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브레이크 로니 회장님이 매년 매번 컨벤션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리크루팅해서 그분들과 함께 하십시오. 네가 당신이 팀을 만들고 성공을 하고 싶다면 좋은 사람 이곳에 초대를 하고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초청해 주신 분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초대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저는 자영업을 하면서 진짜 짧은 시간 많은 것들을 깨달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작은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제품을 고치면서 하루에 한 끼, 저녁 8시, 9시에 이렇게 한 끼를 먹는 모습인데요. 와, 진짜 이 돈을 이렇게 벌어서 가져가도 물론 좋죠. 돈 많이 벌면. 근데 이게 완벽한 행복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희 와이프가 그때 이제 임신 상태였는데 내가 앞으로 어떤 아빠가 될지 어떤 가장이 될지 뻔하게 그려지는 미래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 내가 살다 보면 물론 이제 집은 점점 넓어질 수도 있고 차는 차고에 늘어날 수 있겠지만 내 삶이 이 이상으로 어떤 나아질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뉴스캐를 만나가지고요. 저는 이제 잃어버린 건강과 그 외모를 되찾기도 하고 또 이제 골방에서 벗어나 숲으로 나와서 맑은 공기도 쐬게 되고 또 다양한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말도 타보고요. 그래서 저는 차만 좋아했다면 이렇게 요트나 보트도 타보면서 와, 세상에 이제 사야 할 것들, 가져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림보드에 제 위시리스트에는 요트도 이제 언젠가 타야겠다 라는 또 꿈을 꾸기도 하고 이렇게 평일 낮 시간에 제주도에서 캠핑을 즐기는 것, 예전에 자영업을 할 때 꿈도 못 꿨어요. 주말에도 놀러 가기 힘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또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이런 시간적인 자유를 조금씩 누리고 있는 이런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좋은 차 타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 주변이 점점 또 주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 또한 많이 변화하고 있고 함께 이제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강의도 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또 누리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자영업을 한다라는 건 사실 어쩌면 이 경기 침체보다 더 힘들게 하는 거는요. 명확한 다음 대안, 넥스트 플랜이 없다라는 게 가장 힘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물론 다양한 제2의 제3의 자영업을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완벽한 어떤 나의 대안이 아니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오래, 더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으로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무엇에 시간을 쏟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내 프레임 밖에서 나를 관찰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쩌면 내가 진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물론 중요할 수 있겠죠.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고 가게를 운영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 달랐을 때는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선도, 시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은 이런 프레임 밖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이 뉴스캐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40년의 사업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넥스트 플랜으로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안정적이고 탄탄한 계획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하는 삶을 꿈꾸시고 그것들을 꼭 뉴스캐를 통해서 이뤄내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